가상자산에 대한 설명을 한 장짜리 장표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여러 보는 관점이 좀 많지만 저희 블록체인 기업진흥협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바로 이겁니다. 경제 위기의 극복 사례를 한번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석유파동이 났을 때 박정희 정부가 기업어음 정책을 씁니다. 기업어음이라는 건 오늘 기업이 결제할 금액이 10억인데 어음을 발행하면 현금 10억이 나오면서 그 현금 10억에 대한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다른 사업에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다 어음을 발행하는 것 자체가 가상자산의 개념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신용자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용 가상자산을 활용해서 자금운용을 활성화시키고 기업들이 이런 위험을 그 당시에 석유파동을 쉽게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게 역사적인 검증이고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실제 IMF 때가 또 오니까 이번에는 김대중 정부 때 신용카드 정책을 씁니다.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월급이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오늘 다 결제를 해야 되고 다 사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12개월 무이자 할부. 그래서 핸드백 많이 사셨죠? 그러면서 그 핸드백 산 게 애국이 된 겁니다. 금모으기도 하셨지만 이런 노력들이 가상자산을 활용해서 내수경제를 활성화시켜야지만 이 경제 위기가 극복이 되더라. 이건 우리가 20년, 30년간 경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에는 어떤 가상자산에 대한 경험을 가져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게 저희 협회의 가장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 가상자산의 개념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같이 여러분과 공통적인 개념을 잡았고요. 포스트 팬데믹은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정부 복지 정책은 벌써 예산도 40조, 50조 이상 더 올라갔죠. 언제까지 이렇게 발표할 거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난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전 국민이 월 30만 원에 처음 국회 문턱 밟은 조정훈 의원은 아예 기본소득법을 발의했습니다. 30만 원이면요, 제 기억에는 한 200조 됩니다. 1년에 200조 그냥 주자는 겁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올해가 560조 정도 되거든요. 그냥 막 나눠주자는 거죠. 과연 이게 맞느냐? 가상자산이 이게 맞느냐? 이 가상자산이 아까 신용카드나 기업어음과 같을까요?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수출은 위축될 거고요. 왜냐면 지금 현재 뭐 비행기도 못 가고 있으니까 대량 실업이 그리고 재취업이 산업구조조정이 강력한 서민 경제 위기가 2020년은 정신 못 차릴 때였고요. 2021년부터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할 겁니다. 경제학들이 아예 경제학적 그래프를 포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이 13조 4천억 대부분 쓰셨을 겁니다. 4인 기준 100만 원이 나왔고요.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를 말이 많았지만 결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지급을 했고, 근데 기재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 13조 4천억 다 줘봤자 성장률이 0.1%뿐이 안 올라간다. 그리고 2조 3천억 정도뿐이 투자 승수, 소위 말해서 이것만 시장에서 돌고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13조 중에 2조 빼놓고 나머지는 다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현재 우리의 자본 펀더멘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효과가 없다라고 기재부에서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 자료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그럼 정부 재난지원금이 우리가 이걸 지급한 게 그럼 실패냐? 그건 아닙니다. 뭘 했냐면 가장 중요한 아주 소중한 경험을 받았습니다. 바로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세 가지 옵션을 경험을 해봐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우선은 서울 분들은 서울에서만 사용을 하셨어요. 경기도 분들은 경기도에. 제가 첫째가 군대 위문 가가지고 근데 돌아오다가 경기도 이천에서 그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도 받았었거든요. 그만큼 우리도 모르게 지역사회 제한이라는 옵션을 경험해갖고, 두 번째로 그 당시에 8월 30일까지 사용했어야 됩니다. 왜? 내수진작이기 때문에 돈 받고 저축해놓지 말자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가지고 별 효과가 없었었죠. 20년 전에 100만 원씩 다 돌려줬는데 거의 안 쓰고 저축하시는 바람에 별 효과가 없더라. 그리고 세 번째가 사용처가 제한됐습니다. 앞에 마트는 되고 홈플러스는 안 됐습니다. 대기업들은 안 됐죠.
이거 근데 이런 화폐에 이런 옵션이 달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그냥 쓰셨죠? 공짜로 주니까. 무료니까. 맞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이 옵션이 가능했던 거고, 이 불편함을 참고 내가 만약에 5만 원짜리 신사임당을 들고 있는데 서울에서만 쓰고 부산에서 못 쓴다, 그러면 화나겠죠. 근데 이 부분은 다른 개념이었어요. 13조 5천억을 날리는 게 아니고 13조 5천억 원치만큼 이런 좋은 경험을 전 국민이 했다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전 국민은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 상관없이 여기에 대한 경험을 갖고 계시다. 그리고 재밌는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현재 세안대학교 교수로 있는데 이 교수들이 이런 장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 장표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보시면 2018년에 중국 모바일 페이 발행 규모가 269조입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중국이 발표를 했어요. 하도 많이 찍으니까 이게 알리바바가 찍잖아요. 탄센트가 찍고. 그러니까 아니 이거 불안해서 안 되겠다. 이거 지준율을 100%로 잡아라. 그러니까 발행하면 다 까봐. 그랬더니 이 기업들이 보고한 내용이 2018년 기준으로 269조 발행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269조 현금을 중앙은행에다가 넣어놓으라는 중국 정부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 아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중국 정부가 아주 재밌는 걸 발표합니다. 이 269조를 트래킹을 해보니까 3경 4천조 정도의 경기 부양 효과가 있더라. 옛날에는 화폐를 발행해도 이게 몇 바퀴 도는지 몰랐거든요. 그죠? 뭐 한 3번 정도 돌다가 국민은행 간다 정도, 뭐 한국은행으로 돌아온다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예측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본인들이 회전율을 책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돈이 269조가 시장에 돌면서 회전율이 200회전 되면서 3경 4천조라는 시장을 형성했더라. 이건 어마어마한 히트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한 장의 장표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가상자산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KPI, 핵심 성과지표입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 중국이 얼떨결이긴 하지만 발행했던 나라에서 갖고 있었던 이 회전율에 대한 성과는 저희한테 굉장한 인사이트를 줬고요. 저희 협회에서는 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한국형 이제 모바일 머니를 페이를 설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국민 성과급입니다. 뭐 엠퍼서 통화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BS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기본소득은 전국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재난지원 형태고 보편적 복지이고 스위스하고 유럽에서는 정책 포기했습니다. 왜? 나라 망한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청년들이 일을 안 한답니다. 이거 주면 우리가 한 200만 원씩 주면 뭐 편의점 알바하지 내가 왜 취직해. 지금 우리나라도 벌써 그렇게 왔죠. 편의점 알바 최저임금 하고요. 정부 자금 좀 합치면 웬만한 급여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취직 안 합니다. 편안하게 살라고. 그런데 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리는 대안을 우리가 한번 제시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민 대상으로 디지털페이 지급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성과급 주자. 그래서 국민 성과급입니다. 이 전년도 대비라는 건 국민 총 소득이거든요. 우리나라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성과급을 받습니다. 연말에. 이번에 삼성전자가 얼마 성과급을 줄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뭐 삼성 출신은 아니지만 부럽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따라가야 될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전년도 GRI 대비해서 성과급을 받자. 어디로부터? 국가로부터입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나 다 받게 되는 거죠. 자, 이건희 회장 뭐 돌아가셨지만 혹시 살아계신다면 이건희 회장님 국민성과급 드려야 되나요? 위원장님? 드려야죠. 왜냐하면 전년도 국민 총소득 대비 성과급이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셨기 때문에 주는 거니까 이거는 애가 태어나자마자 줘야 됩니다. 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 내수 경제 어떻게 바뀌죠? 기저귀 팔리죠. 분유값 팔리죠. 어마어마한 아이 하나가 지금은요. 결혼하면 애국이고요. 애기 낳으면 건국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애 낳는 걸 굉장히 추앙해야 되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 친구들이 우리 내수 시장을 살리거든요. 이왕 수출 안 되잖아요.
해외도 못 나가는 판에. 그래서 국민의 노동 가치도 상승된다. 왜 노동 가치가 상승될까? 작년에 일한 만큼 주는 겁니다. 나 그냥 놀려고가 아니고. 그래서 올해 만약에 GNI가 반으로 떨어졌다, 내년에 반으로 떨어집니다. 네. 이런 성과급을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프라이드입니다.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소득은요, 좀 약간 과격하게 말하면 거지한테 주는 겁니다. 너 불쌍하다, 너 힘들지, 너 지금 상황이 이러니 우리가 국가가 얼마씩 줄게. 그게 재난지원금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재난 속에 있는 국민이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성과급은 프라이드가 강해요. 왜? 우리가 일한 만큼 받았잖아요. 우리가 일한 만큼 받는 게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습니까? 재난이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국민성과급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잡았고요. 뭐 안에 설계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거는 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고 특허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오늘 발표 자리에는 뭐 그런 자리까지는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저희가 설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급 대상은 국민 전체입니다. 주민등록 하시자마자 내국인은 무조건 대상이고요. 지급액은 현재 18년 GNI 기준으로 해서 19년은 안 나왔으니까 나중에 나왔으니까 31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50만 원입니다. 4인 가족으로 월 200만 원씩 드릴 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너무 크죠? 300조인데. 지급 형태는 단위 있는 바우처 형태, 5천원 디지털 화폐. 이거는 사용 경험 있으시죠? 기술은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됩니다. 단순 블록체인만은 안 됩니다. 속도 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과 지금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급 방식은 모바일 앱 전자. 사용 장소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저는 대기업 출신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대기업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우리나라 국가에 소속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처가 제한이 없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단 실직도 될 거고요. 굉장히 나쁜 곳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술 자체가 블록체인처럼 암호로 저장돼서 교환은 되지만 거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이제 뭐 국장님께서 이제 한번 보시더니 이거는 그러니까 디지털에 관련돼서는 아주 투명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용 기한은 월 최초 지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현금화 조건은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인데요. 받아서 쓰시는 건 좋은데 현금화가 안 됩니다. 75회전 할 때까지. 그래서 지갑에 몇 회전 남았다는 게 다 보입니다. 이 돈 금액별로. 그리고 기타 조건은 거래 수수료가 3%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보다 좀 높습니다. 1%.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성과급의 디지털 옵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월별 분할 발행하고요. 국내 전용으로 전사업장 대상 초과시 현금화 가능하고 거래세 3% 그리고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5개의 옵션을 오케이 하시면 정부가 드릴 수 있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나는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이 옵션 안 쓰겠다 그러면 안 받으시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부분이고요. 국민성과급 이 누리페이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디지털 옵션을 가진 디지털 화폐고요. 가상자산입니다. 아까 가상자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고요. 지역 사용 횟수, 기간 거래 수수료 등 그리고 내수 전용 디지털 화폐입니다. 해외에서 못 쓰십니다. 외국인도 못 쓰고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지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내국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은 어디에 쓰이냐면 월급 타시면 이 돈을 먼저 쓰게 되십니다. 월급 현금보다는 이 돈을 먼저 써서 소상공인들 내수경제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저희 아까 회전율로 따지면 9,000조입니다. 거래량이 9,000조 정도. 그러니까 내수가 엄청 활성화되고 예정이고요. 화폐 회전율 측정이 가능한 디지털 화폐입니다. 우리 가상자산의 약점인 투명성 확보가 디지털 금융실명제로 전환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화폐에서 화폐로 지갑에서 지갑으로 가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몰랐는데 저희는 화폐에 아이디가 달려있습니다. 이게 특허입니다. 화폐별로 아이디가 달려있어요. 이 화폐가 어느 사람의 지갑으로 갔는지를 금감원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쓰셔도 되지만 나쁜 데 쓰시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세계 최초의 가상 재정 지출입니다. 아까 310조 발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수학 잘하신 분들 아시겠죠? 아까 3%라고 그랬잖아요. 75회 전에 3% 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재정 지출입니다. 310조를 발행했는데 정부에서 실제 나가는 거는 31조 이하입니다. 왜 그럴까요? 회전할 때마다 3%씩 세금을 걷었거든요. 그래서 75회전과 3%라는 게 실제 가상자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고요. 이런 가상자산에 이런 옵션을 둠으로써 재정지출, 국민들은 310조를 마음 놓고 쓰고요. 9천조를 쓰는 거죠. 마음 놓고 쓰고 국가는 30조 정도의 그러니까 디지털 재정지출 지원금, 정부 지원금의 한 2배 정도 되는 지출 정도로만 가지고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 뭐 소위 말해서 기본적으로 행복한 사회다, 서민들이. 그리고 4인 가족으로 한 200만 원이면은 2,400만 원인데요. 그러면 제가 뭐 연봉이 진짜 한 5천 정도 되는데 2,400이 플러스 된다 그러면 솔직히 살만합니다. 뭐 뻥뻥거리고 못 살겠지만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제가 재난지원금 받아보니까 한 달 동안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만약에 4인 가족으로 200만 원 들어오면요, 우선 먹고 외식하고 문화생활하는 데 여유가 생깁니다. 그게 가장 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성과급을 이제 제안하게 됐습니다. 뭐 기대효과는 이건 너무 또 수학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가상자산의 발행 총액이 310조였는데 이 그래프 그림이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거래세나 75회 전이나 분할 발행이라는 옵션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이 플래티닉 커브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정부의 실제 재정 지출은 31조예요. 이게 경제학 그래프니까 제가 깊게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아주 290조가 숨어있는 가상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의 정책을 드립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분들과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블록체인 전문가들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하고도 협의를 할 거고 1월에는 우리 뭐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이제 공청회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핵심 성과지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 재정 지출 순수가 아까 0.75였는데 지금 33배입니다. 그리고 9천조 발행 총액 대비 10%만 사용이 되고요. 정부의 수가 그리고 4인 가족 대정도 2,4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형식의 이제 누린페이가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질문은 좀 이따 토론회 시간에 혹시 궁금하신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